조금 더 부어라. 조금만 더 부으면 돼. 어이, 어서 오세요. 전설적인 차를 하는 줄 알고 다 오셨네. 나는 손해요. 한 약속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기필 지난주도 그 유명한 7호사에 그제 빠지면 중요해요.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데 오늘은 정말 이 차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차예요. 이 차가 1999년도에 북경 국제 차 박람회 경매에서 저게 35kg이거든요. 저게 거의 한 20억 이상. 이제 이런 차들이 물을 뿌려서 1m씩 싸서 발효시키는 물 뿌릴 악, 사흘, 퇴, 악, 퇴 발효시키는데 저기 여기 보시면은 노란 곰팡이가 피었어요. 왜요? 기억났어요. 그 자자하게 저 노란 곰팡이가 있죠. 그걸 관돌 산낭균이라고 하는데 저런 차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저런 그 노란 곰팡이라 해서 쇠금자, 황금을째, 황금꽃 해서 금화라고 그래요. 금화가 이제 뭐랄까 이제 바로 핀 것이고, 근데 요즘은 미리 발화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이제 실내 온도가 섭씨 30도 이상, 그리고 습도 85% 이상 그 일정 기간을 그 차를 거기다 그런 데 놔두면은 거기에서 이제 노란 곰팡이가 펴요. 근데 그 노란 곰팡이를 학명으로 관돌산낭균이라고 그래요. 이 교재 드려야지. 네, 알았어요. 그 이제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관돌산낭균을 모든 잡균들을 싹 잡아먹어.
왜 73년도에 그 미생물이 이렇게 그저 생기면서 우리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도 있지만은 유해한 독이 되는 미생물도 있거든요. 그런 저런 미생물들을 다 잡아먹고 저만 남아. 그래서 그 옛날 그저 왕 중에 막 쌈잘하고 힘있고 그런 왕을 패왕이라고 했어. 그래서 중국 그 뭐야 그 뭐지 국극에 패왕별희라는 유명한 그 뭐랄까 그 뭐야 점점점점 있네. 그런 그 뭐라고 경극 이름도 있고 그러는데 막 천하장사야. 그래서 막 그 주변에 그 나라들 다 막 정복을 하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오로지 그 유아 독존이야. 부처님처럼. 근데 이 균이 잡균들을 다 잡아먹고 저만 남아요. 근데 이 균을 호남성 의과다에서 실제로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근데 위암, 장암, 암균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관돌산낭. 이게 모든 잡균들 다 잡아먹듯이 암균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호남성에서 대대적으로 이 금화가 핀 복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를 대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선전하는데 이 천냥차는 저게 만드는 게 또 말 시작하면 이제 차 한잔 먹고 9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최대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저 차를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악퇴 발효를 40일에서 45일을 하는데 그 옛날 저 당시 50년대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악퇴 발효시켜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악퇴를 400kg 되는 무대기는 조그마한 거야. 근데 10톤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무더기예요. 그걸 사람이 전부 사부를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전부 섞은 뒤에 다시 또 싸서 또 밀폐시키고 또 발효시키고 며칠 지나면 또 전부 풀어 헤쳐가지고 다시 쌓고 그걸 3개월에서 6개월 한다고 해보세요. 저 차가 얼마나 비싼 차예요. 그런데 왜 저 차를 만들게 됐냐? 옛날 티벳이라든가 우르무치, 내몽고 그런 그 유목민들이 일용품과 말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와서 차하고 받고 가요. 그 왕복 거리가 4천리에서 5천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참고적으로 우리 저 부산에서 백두산 아니 두만강 맨 끝에 거기 어디야? 그까지 3천리야. 그걸 거의 왕복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차하고 바꿔서 말 등에다가 실어서 운반을 해요. 말 등이나 사람이 이렇게 지게지고 그래서 운반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마고도 보시면 알지만은 말에다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꼬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차를 걸 수 있게 양쪽에다가 딱 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남성에서 보이차를 만드는데 7편을 한 묶음으로 그걸 한 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12통을 대나무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바구니 엮듯이 대나무 광줄이 바구니를 엮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2통을 넣어. 그러면 84편이에요. 84편인데 한 통이 2.5kg이야. 그러면은 한 20kg 12개면은 2.5 곱하기 12개 해봐.
25kg 되는가 보다. 예, 25kg. 예. 25kg를 말 한쪽에 싣고 반대쪽에 25kg. 그러면 말 한 마리가 50kg를 운반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에다가 실기 좋게 대나무 광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싣고 가는데 이제 호남성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2kg 되는 벽돌같이 네모진 2kg 되는 벽돌같이 생긴 차를 만들어서 그걸 차곡차곡 잘 그 꾸려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분산해서 싣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가봐야 많이를 못 가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말이 움직이고 뭐랄까 이제 편안하게 왜냐면 그 참하고 들어간 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그런 길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차 실수로 말이 그 짐이 움직이면은 말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 생사도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길을 하는데 그래서 호남성 사람들이 막대기 모양 저런 식으로 저게 35kg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보면 70kg을 막 이렇게 큰 것을 말 양쪽에다 건다기 봐. 말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근데 저건 양쪽에다 딱 두 개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말도 편안하게 잘 가고 무게도 몇십 킬로 더 싣고요. 그래서 저걸 만드는데 저걸 만들 때는 이제 악퇴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된 걸 그 우리 그 시루에다가 찌듯이 스팀으로 쪄요. 그러면 차입이 누글누글해지고 그 다음에 따끈따끈할 때 그때 바닥에다가 틀에다 놓고 이게 나무 공이로 다져요. 찌어 가지고 찌면은 차입이 그 으깨지면서 기름이 나와요. 차에는 차유라고 기름이 있거든요. 그 기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좋은 보이차다 안 좋은 보이차를 구별할 때 이 차가 기름이 많으면은 고급차고 기름이 없고 그냥 차 자체가 푸석푸석한 것은 하급차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이 많다는 건 여린잎입니다. 애기들이 포동포동하지 예? 다 늙으면은 뭐야 그지 살도 그 뻣뻣하고 그러잖아. 차입도 똑같아. 여린잎이 기름도 많고 영양가도 많고 기름도 그 좋아. 근데 늙은 잎은 이미 카페인 성과 카테킨 성분밖에 없고 그런지 뭐랄까 차입 자체도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제 밑에서부터 다져가지고 계속 1m 48cm 되게 저걸 쌓여. 그래서 쌓을 축 그래가지고 이룰성 건축하듯이 이렇게 찌어가지고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밑에 둥그런 통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계속 가운데 가에 골고루 이렇게 찌어야 되니까. 근데 살살 찌는 게 아니라 차가 익게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응고되게 쾅쾅 찌어야 되는데 한 1m씩 위에 올라가는데 잘못해가 옆으로 쿵 찌는데 툭 부러져 가지고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저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숙련공만 저 차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루 종일 만들어봐야 몇 개를 못 만들어.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35kg를 찌어가지고 만드는 게 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이 차입 전체를 전부 대나무 잎으로 전부 붙여요.
그러면 대나무 잎에다 요즘 같으면 뭐 본드라도 나오니까 딱 붙여버리면 안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본드가 안 나왔잖아. 근데 그때 침 붙여서 붙여봐야 되니까 말르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나무를 모처럼 꼬챙이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차오고 대나무 잎하고 이렇게 꿰매. 그래야 대나무 잎이 딱 그 뭐라고 고착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대나무로 전부 쌓아요. 그런 뒤에 그 대나무 잎이 그 이제 뭐랄까 부딪혀서 깨지고 상하지 말라고 열대쯤 안 가면 우리는 관상수로 이제 심지만은 종려나무라는 그 열대 식물이 있어요. 그 껍질을 보면은 그 이제 뭐 약간 밤색에 그 걸름망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 이제 파란색 밑에 이렇게 밤색으로 그 보이는 거. 종려나무 이렇게 보면은 그 껍질 싸고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이제 밤색이면서 하나의 망처럼 생겼어요. 예. 저게 종려잎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호를 해서 종려 껍질로 한번 싸고 그런 뒤에 대나무를 얇고 그 길쭉하게 그저 잘라가지고 꽃바구니 엮듯이 밑에서부터 다 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말 그대로 차가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 이름이 원래가 꽃화자, 가물권자, 화권, 꽃바구니 감듯이 만들었다서 해서 화권차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저걸 재보니까 옛날 당나라 때 저울로 1천냥이야. 그게 지금 한 35kg 정도 돼요. 1천냥이 되니까 사람들이 화권차보다는 천냥차면 천냥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천냥차 해가지고 천냥차로 더 유명해진 차가 이제 저 차인데 저걸 이제 유목민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저걸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요 기름과 기름이 응고가 되면은 못이 안 들어가요. 오 한 마리 떼도 안 깨져요. 기름 덩어리니까. 못이 안 들을 정도로 이게 단단한데 그 뭐 입으로 이빨로 물어 뜯어 먹을 수도 없고 깨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위에서부터 톱으로 우리 칡 이렇게 이제 자르듯이 톱으로 잘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한 10cm나 15cm 정도 두께로 해서 잘라 가지고 다 엎어놓고 가에서부터 그 뭐 망치로 뭐 이렇게 뾰족한 거 넣어가지고 엿뛰듯이 뛰는 거야. 그러면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저거 톱질을 해야 돼. 뭐 흥부도 아니고 먹을 때마다 톱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러면은 톱질하면서 그 막 그 아까운 옷천리를 그 고생을 해가지고 가져온 그 차가 톱밥으로 막 손실이잖아. 그게 사람들이 나중에는 싫고 운반하기는 좋은데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또 먹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우리 쌀람이 저런 차 안 좋아해. 그러니까 호남성에서도 1958년도에 생산을 중단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2kg 되는 네모진 벽돌차로 만드는 차.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차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틀에다가 꽃 모양으로 조각을 해요. 틀을.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꽉 찍어버리면은 딱 띄어서 내오면은 가에 꽃 모양이 조각이 돼 있어. 그래서 꽃화자, 벽돌전자. 꽃 모양이 있는 벽돌차 해서 화전차예요. 그래서 58년도에 이제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게 그 북경 그 국제 그 차 박람회에서 경매했다는 차가 몇 년, 52년도부터 만들기 위해서 6년을 만들어요.
근데 몇 년도 차인지 모르는데 50년대 차라 했어. 근데 저게 이제 마지막 58년도 이제 마지막 생산품인데, 그 뒤로는 벽돌차가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사람들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니까 야, 그 천냥차 좀 안 만드냐 하니까 83년도에 또 한 번 만들어요. 저 천냥차를 또 가지고 막 다져가지고 왜냐면 그 뭐랄까 기술도 있어야지만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저거 거의 1m 50대는 그 높이까지 쌓아오려면 보통 기술 가지고 못 만들어요. 가지고 83년도에 한번 만들었다가 또 힘드니까 중단했다가 89년도부터는 계속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계로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지고 이제 90년대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생산해 나오는데, 저 차를 만드는 그 차 공장이 호남성 오면은 그 유명한 군산은침 아직 포다발에서 먹는구나. 군산은침이라고 옛날 이태백이나 유명한 시인들이 극찬했던 차가 그 군산은침이에요. 제가 이문반한테 얘기했을 건데, 순임금의 왕비 아황과 여영이가 순임금의 장사를 지내로 그 호남성에 있는 그 유명한 동정호라는 그 호수가 충청북도 3분의 2 정도 큰 호수야. 이게 소양강 그런 건 그냥 둔봉이고, 호수로 하면은 충청북도 3분의 2 정도 돼야 이게 호수예요. 거기를 이제 호수가 크니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황과 여영 왕비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배가 뒤집히니까 물에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72마리의 소라가 두 왕비를 떠받쳐서 만들어진 섬이 임금님의 산 해서 군산. 그런데 그 군산이라는 데는 그 동정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에 섬이거든요. 근데 그 섬은 항상 안개 속에 잠깐 안개 속에서 차나무들이 자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 차라는 건 우리가 먹을 때 감칠맛이 있고 매끄럽고 부드러워야 맛있잖아. 꺼끌꺼끌하고 막 쓰고 떡고 맛이 없잖아. 그 감칠맛을 맛을 내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이 이제 싹이 나오면서 그게 햇볕을 받으면서 탄소 동화작용을 시작하면서 잎이 하나 피고 두 개 피고 하면서 쓴 카페인 성분하고 떫은 카테킨 성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늙은 잎에는 이미 다 카페인하고 카테킨으로 다 변해가지고 아미노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칠맛이 없고 단맛도 없고 꺼끌하고 꺼끌꺼끌하고 쓰고 떫기만 해요. 그런데 이 호수는 하루 종일 안개 속에 잠기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못 받아. 왜 대표적인 게 일본 이 말차 만드는 차나무 농장은 해가림 해가림 차광막을 해줘요. 그래서 햇볕을 최대한으로 안 받게 해야 이 차나무들이 쓴 카페인하고 떫은 카테킨이 적어져. 아미노산을 많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차광막을 키우는데, 이 섬이란 건 그냥 안개라는 좋은 그 물질이 햇볕을 막아주니까 그 섬에서 나오는 차들은 전부 고급차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녹차의
그 강소성, 태호, 큰 호수다. 클 태자야. 태호 안에 있는 그 섬이 동쪽에 있는 건 동산, 서쪽에 있는 건 서산 해서 섬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천하의 녹차 중에 유명한 병라춘이라는 차가 태호 섬 안에서 나와. 그래서 유명한 차들이 다 섬에서 나오든가 그러면은 계곡이 병풍을 쳐놓은 것처럼 첩첩산중이야. 골이 깊고 깊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안개가 자욱해. 거기에 자생하는 차나무들이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그 뭐랄까 감칠맛이 나면서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많이 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에? 차 한 잔 먹고 이제 이 차는 첫 잔 세다 않고 첫 잔부터 먹을 거예요. 왜냐면 먼지도 한 5, 60년 되면 가덕도 약이 돼.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그 금화 폐왕균이 그동안에 그제 아무리 옛날에 그제 뭐랄까 뭐 흑차 만들 때 막 장화 신고 막 그지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그런 대장들도 야가 다 잡아먹어서 대장도 다 없어. 근데 첫 잔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가장 많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제 뭐 지렁이도 다 잡으면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약 냄새 나죠? 예, 한양. 네, 약간 단맛더라고. 응? 단내도 나는 것 같아. 단맛. 향. 단맛? 예. 잘 그지, 맞는 건가요? 제가 냄새 처음 막 만들면 아무 맛도 없고 매끌매끌면서 부드럽기만 하고 달기만 하지 이 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공기 중에 발효가 되면서 이 향이 나면서 맛도 깊어지고.
20억이 아니라 12억이다. 계단 초과에 있구만. 더 진해요. 처음보다. 대출은 더 칠이 좀 냄새도 향이 좋다. 그래서 원래 이제 흑차는 차를 완성했을 때 반제품이 흑모차가 잎 색깔 자체가 새카맣고 부드럽고 새파랗던 차잎이 새카맣고 딱딱하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을 미생물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발효가 되고 그런 뒤에 나중에 차잎이 새카매요. 근데 요즘은 40일에서 45일을 발효시키면은 발효가 많이 된 데는 새카맣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약간 갈색이고 발효가 덜 된 데 예를 들어서 표면 같은데 그런 데는 발효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발효가 적게 되고 이 무더기 안에 일주일이 넘어가면은요 안에가 60도에서 계속 놔두면은 80도까지 올라간대. 근데 그런 데는 막 그 뜨거운 열에 발효가 많이 되니까 그런 데 있던 차잎들은 좀 새카맣고 맨 위에 포대기 이렇게 덮었는데 그런 데는 공격이 직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열이 없어요. 근데 차기 때문에 발효는 열이 없으면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덜 발효가 되고 그래서 그걸 골고루 섞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채 많은 이 무대기를 아무리 골고루 섞는다고 이렇게 섞어지겠어.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북송 hin영년 그러면은 서기로는 1074년 지금부터 거의 1000년 전에 남쪽 지방에서 녹차잎을 새카맣게 변화시킨 흑차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어디에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구체적인 것들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녹차잎을 새카맣게 변화시키는 흑차를 만들었다는 기록만 했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명나라에 와가지고 암행어사가 지방을 순시하는데 호남성을 가니까 차를 갖다가 시커멓게 만들어 가지고 차농이 반절은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바치고 반절은 시장에다 내다 팔고 하는 그런 민정 사항을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려요. 그 상소문에 호남성에서 흑차를 만들어서 반절은 관에서 말하고 교환을 하고 유목민들 그리고 반절은 농민들이 갖다 시장에 내다 팔더라 라는 그런 것을 상소하는 그 상소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우리가 문헌상에 나오는 흑차의 역사는 한 500년. 옛날에 이 흑차가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은 이제 흑차를 이제 상인들이 이제 판매를 하려면은 그 이제 뭐 마차에 싣고 움직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중간에서 산적들이 강탈해 갈게. 그러게 돈이 되니까 강탈해 가지 돈 안 되는데 누가 이제 그거 가져가겠어요? 금은보화 그거 뭐라 알고 이제 이름도 이제 뭐 몸표? 그 무협 영화 보면 많잖아요. 무협 무술 잘하고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 호위무사? 예? 호위무사. 호위무사를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호위무사를 사가지고 그 어디까지 이렇게 운반하는데 뭐 호송을 하잖아요. 차상군 차를 매매하는 군사 차상군이 있을 정도로 이게 유명했어. 그래서 이제 밤늦게 카페인에 민감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차보다 이런 흑차를 드시면은 그런 영향을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카페인 성분이 많이 휘발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흑차를 처음 만든 데는 운남성 바로 북쪽에 넉사자, 내천자, 사천성 요즘 막 지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천성이 흑차를 처음 만들었던 그 원산 뭐랄까 뭐지 그 원산지인데 나중에 명나라에 와가지고 호남서에서 이 흑차를 만들면서 왜냐면 이 맛이란 거요 좋은 차잎을 가지고 만들면은 차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 호남성에 운대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자생하는 차나무 종자가 있는데 그게 중국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품질이 좋은 우수한 차나무예요. 그 좋은 차잎과 이 흑차는 반드시 물을 뿌려서 1m씩 쌓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 뿌리는 물이 우리가 맥주 맛, 뭐 술 맛, 뭐 음식 맛 모든 것이 다 물하고 다 직결되잖아요. 똑같아. 이 물 뿌리는데 물을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차 100kg에 물을 20kg에서 30kg. 그게 축축을
차 양의 한 3분의 1 정도를 물을 뿌리니까. 그래서 또랑물 갖다 뿌리는 것도고 산천수 막 맑은 그런 산천수 물 뿌리는 거하고 이 차의 품질 완전히 다르대요. 그런데 이 호남성이라는 데가 그 우리 거기도 나오는데 빙지암이라는 희귀 암반층이에요. 지구상에 80%가 호남성 안화현 이 일대에 다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운대산이라는 그 산이 있고 그 유명한 운대산 군체종 야생 차입이 자생하는데 그 빙지암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이게 뿌려서 발효를 시켜 놓으니까 사천성에서 만들었던 흑차보다 호남성에서 만든 흑차가 훨씬 맛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호남성 흑차를 그 중점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사천성 흑차는 지금도 만들기는 만들어요. 근데 시장에서 상품 값어치가 호남성 차보다 떨어져. 그래서 지금은 흑차의 대명사 호남성이 되어버려요. 호남성 중에 그 빙지암이 그 매장되어 있다는 안화현, 그 안화현의 백사계, 흰백자 모래사자 신의계자 백사계라는 그 차 공장에서 만든 이 흑차가 옛날에는 가장 좋은 흑차였어요. 물론 이 차 공장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악퇴 발효 시켜야 되는데 그 수원지가 그냥 한참 멀면은 트럭에다 싣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자동적으로 좋은 물이 나오는 그 일대에다가 공장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호남성에 가면은 마시들이 주로 사는 집성촌, 마시들이 사는 계곡, 그 다음에 고시들이 사는 계곡 해서 고가계, 마가계, 신의계자.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그 국가 보호림으로 이거 뭐죠? 이게 이렇게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보호림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안에 자생하는 야생 차나무, 그 차잎을 가지고 만든 흑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흑차예요. 그래서 이제 호남성 그 안화에 가면은 막 흑차 상점들이 수백 개예요. 막 집집마다 전부 누구 그 흑차 뭐 누구 흑차 이러는데 한 3부에는 마가계 흑차, 또 고가계 흑차. 그냥 거기가 국가 원심으로 보호되어 있는 야생 차입으로 만든 그 차가 가장 좋은 흑차예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흑차라도 맛있는 흑차를 먹고 싶지 맛없는 흑차를 먹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근데 원시리만의 그 원주민들만 딸 수 있는 그 마시들이 사는 그 마가계, 그리고 고시들이 사는 고가계, 그 야생 차입을 가지고 만드는 흑차를 파는데 120%가 전부 가짜예요. 왜냐 그 골짜기 그 뭐랄까 그 국가 원시 보호림으로 해놓은 그 골짜기가 한정돼 있고 생산량의 극소량인데 아무튼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마가계, 고가계 흑차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그 이제 노반장 그런 것들처럼 찻집마다 전부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호남성 강길에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차 맛을 보는데 역시 마가계, 고가계로 쏘는 집이 좀 맛있어. 그런데 100% 그 차입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새벽 3시에 밑에서 차를 만들어서
흑모차 6개월 그제 발효시켜서 요즘 45일 발효시켜서 반제품을 만들면은 그게 거물 흑자, 반제품 모자, 흑모차야. 우리가 보이차에서 쇠청 햇볕에 바짝 말린 모차, 쇠청 모차 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건 흑차는 흑모차라고 그래. 그 흑모차를 바짝 말려가지고 새벽 3시에 아무도 모르게 마각에 고각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담합이 돼가지고 자기들 그 생산하는 거 싹 섞어버려. 근데 차입이라 그것도 시커멓게 변해되는데 어떤 것이 마각의 것이고 어떤 게 그 밑에서 만든 그제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마각의 고각의 그 집 차가 좀 단맛도 많고 맛있더라고. 근데 비싸면 몇 배 비싸.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차를 좀 살라고 했더니 아유 확실히 차가 달라. 맛있어서 했더니 그 한국 분이 계시는데 한 거기서 우리 뭐 조선조 한 30년 사신 분인데 저거 뭐 새벽에 올라가서 싹 섞은 거니까 사지 말라고. 바가지 쓰니까 사지 말라고. 아니 이거 사고 싶은 그 충동을 이제 그 잠재우고 이제 그냥 오긴 왔는데 그래도 아유 이렇게 해서 진짜 사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수입은 그 익양다창에서 이제 만드는 그 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자동화예요. 장화 신고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헐 필요가 없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큰 네모콘에다가 막 뜨거운 그 열을 가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 4시간에 5시간 안에 40일에서 45일 동안 발효시킬 걸 그저 뭐랄까 열 발효시켜가지고 속성으로 발효시켜버려요.